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복건성 하문시는 중국 동남 연해의 중요한 중심 도시이며 중국에서 가장 먼저 대외 개방된 4개의 경제특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하문의 경제 또한 침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뷰티샵 여성 사장님의 실제 경험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백만 위안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뷰티숍 2개, 호텔 1개, 집 2채,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팬데믹과 얼마 전 100만 위안을 사기당한 후 저는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도 차도 심지어 가장 가치 없는 체면마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저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조정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웃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 주머니에는 고작 몇십 위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할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단순히 일해서 빚을 갚는다면 제 평생 다시 일어설 기회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미 42살입니다. 지금 일을 해서 도대체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도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문의 경제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중공체제 내에서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조차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1인 방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문 공무원들이 급여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철밥통이 이제는 쇠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하문의 공무원들조차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급여 삭감과 해고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한때 굳건했던 철밥통도 이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제 한 체제 내에서 근무하는 친구와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기관의 급여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야. 다행히도 아직 그들의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하문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1인 방송은 이들 공무원들도 밥을 먹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거기에 차량 할부금과 주택 대출까지 더해져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월급이 단 하루라도 늦게 나오면 이들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경제 상황이 악화된 지금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장 사장들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동자가 돈을 못 벌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사장들이 악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장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신용카드를 긁어가며 간신히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만 공장에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제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하문은 주로 부동산과 관광지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하문의 부동산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하문에서 매일 몇 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하는지 아시나요? 또 몇 명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최근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 가게의 한 남성이 아내의 결혼 반지와 금부치를 들고 와서 금을 은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남은 차액이라도 현금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내의 결혼 반지를 팔려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어요. 2022년 그는 하먼 소프트웨어 파크에서 일했는데 그때는 연봉도 괜찮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미 신성 근처에 약 90제곱미터 크기의 중구 아파트를 380만 위안에 구매했죠. 매달 7천에서 8천 위안의 대출을 갚아야 했지만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문에서 자기만의 집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이 남성은 2024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단 2년 만에 180만 위안을 손해보았고 설상가상으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 분유와 기저귀를 사야 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와 시설 유지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가 지난 반년 동안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그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내가 이렇게 배달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집 대출만 아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그의 집을 팔면 160만 위안에 팔 수 있지만 대출 잔액이 230만 위안이나 됩니다. 차액을 메울 돈이 없어서 그냥 포기한 거죠. 현재 하문의 주택 중 절반 이상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문에 나온 중고주택 매물만 25,880건이 넘고 매일 새로운 매물이 추가되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성사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많은 집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팔리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금융적 가치와 투자 가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팔려면 적어도 10에서 20만 위안 이상 가격을 낮춰야 겨우 팔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격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연해 지역의 경제 중심지였던 하문이 이제는 집값 폭락, 주택담보대출 상환 포기, 실물경제 붕괴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며 수십만 채의 주택이 시장에 나왔지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한 블로거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광주, 백운, 완다마저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 상하이 아주머니입니다. 이곳은 랭킹 1위 치킨 전문점인데 대부분의 매장이 현재 임대 중이며 점포양도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거리 전체가 텅 비었고 지나가는 사람을 다 합쳐도 10명도 안 될 정도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보니 정말 완전히 끝난 느낌입니다. 듣자 하니 예전에 이 골든 스트리트의 점포를 몇백만 위안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료를 반값으로 낮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사하기가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예전에는 월세가 13,000에서 14,000 위안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4,000 위안으로 내려도 아무도 임대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나빠지면서 모두가 어떻게든 절약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심지어 택시 기사조차 손님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승객들도 정말 택시 탈 돈이 없나 봐요. 대부분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방금 광주에서 1시간 넘게 대기했지만 방법이 없네요. 독점표를 찾지 못했고 장거리 합승 주문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시내 합승 주문 3건을 받았어요. 광주 시내에서 신당까지 갔는데 한 승객이 합승 주문을 했고 저는 총 4명을 태웠어요. 시내에서 신당까지 거리가 40에서 50km쯤 됐어요. 그런데 이 주문으로 번 돈은 모든 비용을 합쳐도 겨우 100위안이에요. 이걸 하느라 2-3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택시 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야 해요. 우리 기사들도 정말 주문을 받기가 어려워요. 시내 주문도 받아야 하고 몇십 위안짜리 주문이라도 해야 해요. 다들 살기 위해서죠. 2024년 광주 경제의 하락세는 여러 산업의 쇠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올해 가장 처참한 업종들,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양이 카페, 방 탈출 게임, 인테리어 자재, 예술 교육, 꽃집, 보석, 네일샵, 산모 유아용품점, 광고 회사 등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수익이 적어서 힘들고 어떤 업종은 아예 적자를 보며 운영 중입니다. 사실 가장 처참한 건 투자한 가게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 경우예요. 진짜 궁금한 건 지금 광주에서 힘들지 않은 업종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미용업계 전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미용 박람 회장에 한번 가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곳이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면 우리 업계도 아직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사람이 거의 없네요. 예전에는 이곳에 오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는데 지금은 손님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게 직원들만 무료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네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래층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한때 사람들이 북적이던 의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이 남성은 가게에 아직 손님이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수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는 올해 최소 2,000개의 화장품 공장이 폐업했습니다. 현재 전체 실물 경제가 운영할 힘조차 없는 상태에 들어섰고 겉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도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며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경쟁이 정말 너무 심해졌어요. 이 여성 1인 방송 진행자는 2024년 8월 대부분의 화장품 공장들은 단 일주일 동안만 성수기를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공장은 막 채용한 직원을 바로 해고할 수도 없어서 한 달 정도 버텼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어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의 경제 침체는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광주에서 집값이 가장 심하게 폭락한 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광주 중고주택 시장은 정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5개 아파트 단지는 가격 폭락이 엄청났습니다. 먼저 5번째로 황포 중해 예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1년만 해도 집값이 1제곱미터당 41,000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21,000 위안밖에 안 됩니다. 하락률이 무려 48%에 달하니 정말 무섭죠. 네 번째는 반우의 아시안게임촌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1제곱미터당 평균 3만 위안에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겨우 15,000위안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락률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해당 1인 방송은 세 번째로 황포시대 천운을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1제곱미터당 4만 위안이 넘는 가격에 팔렸지만 지금은 18,000 위안으로 아무거나 골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락률이 무려 53%에 달하며 과거의 높은 가격은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곳은 실지 상춘동입니다. 당시 개원 이중학교와 연계한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1제곱미터당 3만 위안까지 가격이 치솟았지만 현재는 13,000 위안으로 급락하여 하락률이 56%에 달합니다. 그리고 1위는 정성 선촌 1호입니다. 분양 당시 1제곱미터당 17,000 위안으로 책정되었으며 그것도 기본 마감도 안 된 상태였으나 지금은 7,000 위안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58%나 폭락한 상황입니다. 해당 1인 방송은 이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이 그야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자 사람들은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화도 지역의 모든 집주인이 미친 듯이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 냈던 계약금을 전부 날리더라도 팔려고 합니다. 현재 화두 지역의 중고주택 매물만 해도 폐각 플랫폼에 등록된 것만 11,500채가 넘습니다. 신규 분양만 해도 50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경매 매물과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물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많아집니다. 이제 화도 같은 환경에서 그 많은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죠? 집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맞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1인 방송은 특히 2년 전에 화두 호수구역에 집을 샀던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제곱미터당 3만에서 3만 5천 위안이었지만 현재는 제곱미터당 2만 위안 초반대로 떨어졌고 한 채당 100만 위안을 손해보는 것이 흔한 상황이 됐습니다. 북산구역과 서쪽 지역 역시 당시에는 엄청난 경쟁이 붙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처참하게 하락했습니다. 제곱미터당 2만 2천에서 2만 3천 위안이던 가격이 현재 1만 5천에서 1만 6천 위안으로 떨어졌지만 문제는 그마저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들의 경우 이미 초기 계약금은 전부 날아갔습니다. 당시 집 한 채만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지금은 가장 고점에서 매수해서 대참사를 맞이한 셈입니다. 집을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저는 대출 상환을 포기한 지 2년째 됩니다. 현재 제 집은 압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에 저는 200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고 60만 위안의 초기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140만 위안을 대출받아 매달 8천 위안 정도를 상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저는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대출금이 여전히 180만 위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2년 동안 19만 위안을 상환했지만 그중 17만 위안이 이자였습니다. 결국 반년 후
저는 은행에 의해 소송을 당했고 집이 압류당한 것은 물론이고 제 은행 계좌도 동결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제 위챗에 남아있던 몇 위안까지도 동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출금 미납, 연체이자, 위약금, 변호사 비용, 재산 보전 비용 등으로 추가로 10만 위안 이상이 부과되었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는 통보였습니다. 감정 가격은 190만 위안인데 경매 시작가는 30% 할인된 130만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저는 단순히 집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 60만 위안도 전부 날리게 됩니다. 게다가 은행에 남은 부채 50만 위안도 추가로 갚아야 합니다. 제가 자세히 계산해보니 지난 2년 동안의 총 손실이 1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 상환을 포기한 후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신문 주간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광주의 1에서 3분기 GDP는 2조 2149억 9,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은 중국 10대 GDP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GDP 1조 위안을 넘는 26개 도시 중에서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하문의 2024년 1에서 6월 GDP 총액은 3,983억 7,700만 위안으로 복건성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영상에서 본 하문의 실제 경제 상황은 매우 침체되어 있으며 거리는 한산하고 상권은 활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결국 민생이 얼마나 피폐해지든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경제 낙관론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문과 광주처럼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들조차 앞서 언급된 경제 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은 결국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